3월 14일 태국에서 처음으로 기침의 증상을 경험했던 한 영국인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넘어갔고 지인의 차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원으로 넘어갔죠. 이후에는 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원 등의 수원 시내를 종횡무진하였는데요. 이 모든 순간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그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자신 스스로도 증상을 인지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때부터라도 자가격리를 취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그는 다음 날인 24일 또다시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실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판정자로 분류돼 병원에 격리되었죠. 버스, 자동차, 지하철,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이 탈 수 있는 모든 이동수단은 전부 이용한 채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모든 곳을 활보하였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의 동선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법무부에서는 이 영국인에 대해 강제 추방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원, 용인, 과천, 서울에서 총 23명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이들은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고국인 영국에도 건너가 영국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당당하게 민폐를 끼치는 자국민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BBC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한국과 영국의 지하철 사진을 비교하면서 양 국가 간의 국민성과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며 일침을 놓았는데요. 한국 지하철의 내부 풍경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에 반해 영국에서는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인용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영국에서는 붐비는 지하철 속에서조차 아무런 확산 저지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로버트 켈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태가 진정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지하철이 한산하다. 다들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다. 서양의 국가들은 이걸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는가? 우리 같은 선진국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는 오만함인가? 정신 차려라. 최근 영국의 BBC에서는 한국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들을 취재하였습니다. 방호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다. 그들이 2시간마다 교대를 위해 나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며 현장의 치열한 모습을 중계했죠. 로라비커 특파원은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완전히 벗기 전까지는 전용 보행구역으로만 다녀야 한다. 빨간 구분선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구역이 깨끗이 소독되기 전까지는 일반 의료진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다 라며 한국의 빈틈없는 체계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BBC의 인터뷰에 응한 한 간호사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소통이 어려워 힘들지만 우리 국민들을 치료한다는 일념으로 이겨내고 있다 라며 취재해온 BBC 보도진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한국의 재난 알림 문자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며 이를 따라하려 하였으나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CNN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한국의 경우 모바일 네트워크에 설치된 기술을 통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여 유럽에서는 당장 도입해야 할 기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수신되는 재난알림 문자로 인해 한국인들은 판정자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수시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경각심을 유지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나 손 씻기 등의 생활 수칙을 명심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2014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나빠지는 국제적 위기로 인해 재난알림 문자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영국 정부에서는 미완성된 시스템이지만 24일 아침 영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시도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4일 아침에 보냈던 문자는 25일로 넘어가도 전송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국은 늦은 오후가 돼야 모두 끝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만 늘어놓은 것인데요. 실시간으로 받아야 그 의미를 가지는 긴급 문자는 한국에서는 많으면 하루에 수십 차례가 오기도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 첫 단추부터 엉망인 모습을 보이자 낙후된 영국의 시스템에 분노하고 이에 반해 완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영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엄청난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난리난 현재 상황. 폭발적 확산에 이어 이것까지. 일본의 수도 도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밤거리에서 일하는 유흥업소 접객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감염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도 신주쿠구가 의료기관에 위탁해 지난달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PCR 검사에서 대상자 1266명 가운데 226명, 18%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직업별로는 호스트클럽과 카바쿠라 등 유흥업소를 포함한 음식업 접객원이 31%, 429명 중 134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무직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 학생과 직장인이 각각 4%였습니다. 호스트클럽은 남성 주인을 칭하는 영어 호스트와 사교 단체를 의미하는 클럽을 합한 조어로 남성 접객원이 여성 손님을 상대하고, 반대로 카바쿠라는 카바레와 클럽을 합친 말로 여성 접객원이 남성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입니다. 이들 업소는 손님과 접객원이 술을 곁들여 대화하며 노래방 기기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문은 또 일본 최대 환락가인 신주쿠구 가부키초에 있는 호스트클럽 약 240개 영업점 가운데 30곳, 12.5%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긴급사태가 해제돼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사회경제활동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돼 온 도쿄도에선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5명이 확인되는 등 4흘 연속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도는 어제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73.7명으로 긴급사태 선포 기간의 일주일간 일평균 최대치 167.0명, 4월 14일 기준을 훨씬 웃도는 상황입니다. 도쿄도를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도 어제 하루 4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긴급사태 발효 기간인 지난 4월 22일 450명 이후로 84일 만에 최다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 태세를 4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감염 확산 수준으로 올리고, 도민들에게 외출자제 등을 요청한 뒤 현재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제고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투 트래블 사업은 일본 정부가 1조 3,500억 엔, 약 15조 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사태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세금을 들여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는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감염 상황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정부 내 분과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 전면적인 외출 자제와 영업 중단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로 다시 발동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가 이미 취소됐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제기됐다. 일본 투자정보회사 모리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모리데스 대표는 자신이 발행하는 이메일 매거진 뉴스의 절인 13일자 최신호에서 지금 한간엔 다양한 설이 떠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중지가 결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일본 올림픽위와 아베 신조 총리에게도 통지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올 하계올림픽은 7월 2일 물결 8월 9일 그리고 패럴림픽은 8월 25일 물결 9월 6일 일본 수도 도쿄도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 그러나 작년 말 중국 후베이 성우안에서 발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내외에선 연초부터 올림픽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IOC, 올림픽 조직위, 도쿄도 등과 함께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1일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일본 언론들로부터도 올림픽 취소 연기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무리 대표도 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개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공표하면 패닉이 오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발표를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5월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무리 대표는 연기가 아니라 중지로서 대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지난 12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면담했을 당시 같은 사항이 통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중지되면 일본 경제는 이제 끝났다고 해도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아베 정권이 퇴진해도 놀랍지 않다. 지금까지 쌓아온 게 모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무리 대표는 이미 결정됐다면 지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모리 요시로 대회 조직위원장, 아베 총리 등은 모두 연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최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전제로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반도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악취 때문에 소방당국으로 신고가 빗발쳤다. 시민들은 고무 타는 냄새 또는 마늘 냄새, 화학약품 냄새라고 신고했다. 악취는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소방당국은 악취 신고가 2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요코스카시 소방당국은 경찰 해상보안청과 함께 악취의 원인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해상 선박사고도 화재나 가스 누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니칸 겐다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냄새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질학에서 상식이라는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 평양문명연구센터 다카하시 마나부 특임 교수의 설명을 전했다. 지진의 전조라는 주장이다. 올 들어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에서 빈발하는 것도 나쁜 징조라고 다카하시 교수는 지적했다. 잦은 소규모의 지진 이후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소규모 지진으로 지각이 찢어지면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다카하시 교수는 지각 변동이라면 전자파 변화가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한 달 전부터 타는 냄새가 여러 번 포착됐다고 한다. 미우라반도의 사가미 해곡은 4개의 지각이 겹친 곳으로 1703년 길로쿠 관동대지진, 1923년 관동대지진의 진앙지로 꼽히는 곳이라고 다카하시 교수는 설명했다.